그 맑은 집에 나가죠. 200년 된 남나안고 살아. 어차피 넌 그런 소리 좋아하잖아. 7년 결혼 생활의 끝. 전 남편이 비웃으며 던진 건 위자료 한 푼 없이 한옥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나무 뿌리 아래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사각형 돌판, 그 아래로 이어진 계단. 2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 비밀이 숨겨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도 좋다는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 시내는 봄볕에 환했지만 한지우는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34의 나이에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지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거든요. 맞은편에 앉은 강민혁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38의 남자는 지우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그녀는 지루하다는 듯 손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펼쳤어요. 예금 3억, 강남 아파트, 수입 차량. 모두 민혁의 이름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칸은 비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한옥 일채. 이게 다예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그 낡은 집이나 가져. 민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200년 된 나무나 안고 살아. 어차피 넌 그런 거나 좋아하잖아. 옆에 앉은 여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한지우.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다 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혁은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여자가 민혁에게 속삭였어요. 빨리 끝내요. 약속 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건물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춥다고 느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새 건물들, 카페들, 젊은 사람들. 모두 지우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지우는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힘들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들어선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란다. 네, 어머님. 하지만 낯설었어요. 한옥은 아름다웠지만 규칙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어야 했어요.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설거지도 혼자 했습니다. 민혁은 달랐어요. 자기 집이니까 편했습니다. 나 회사 가. 아침도 안 먹고 나갔어요. 지우 혼자 시부모님 식사를 챙겼습니다. 민혁이는 원래 아침 안 먹어.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우는 미안했어요. 처음 몇 달은 참을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우야, 김치 담가야지. 네, 어머님. 장독대도 닦고. 네. 명절 준비도 도와줘야 해. 네. 지우는 모든 걸 따랐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민혁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회식. 왜? 너무 늦어서요. 시부모님이 걱정하셔서.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 내 인생 간섭하지 말고. 민혁이 짜증을 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였어요. 민혁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오빠, 자고 있어? 보고 싶어.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아침에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문자 온 거.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업무 때문에. 새벽에요? 왜 내 폰 봐? 프라이버시도 없어? 민혁이 화를 냈어요. 안방에서였지만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3년째 시어머니께서 눈치채셨습니다. 지우야,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못나서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지만 말고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하지만 지우는 말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4년째 민혁은 주말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어요. 지우야, 민혁이 어디 갔니?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골프 간다고 했어요. 또,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네. 시아버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지우는 민혁을 변호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대요. 하지만 SNS에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5년째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어요. 민혁은 상주로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지우도 옆에서 절을 받았어요. 하지만 조문객이 돌아간 밤 민혁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밤인데. 담배 피우러.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밖으로 나가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지금은 안 돼. 장례 중이라. 모레 보자.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귀를 막았어요. 6년째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지우의 손을 잡으셨어요. 지우야, 미안해. 왜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못나서. 너 고생만 시켜서. 아니에요. 이혼해도 돼. 내가 행복해야지. 어머님, 이 집은 내가 지켜. 민혁이한테 맡기면 다 팔아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7년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혁은 대놓고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화려하게 화장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여자가 한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낡긴 하지. 민혁이 대답했어요. 지우는 마당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동료. 구경하러 왔어. 민혁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중인데. 장례 끝났잖아.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요? 우리 안 맞잖아. 이제 그만하자. 지우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알았어요.
재산은 내가 다 가질 거야. 넌 이 집만 가져. 어차피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했으니까. 좋아요. 지우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종점이었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직 몰랐어요. 지우는 종점 정거장에 내렸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떤 집은 잘 관리되어 빛났고 어떤 집은 비어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집은 골목 끝에 있었어요. 낡은 대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보였어요.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굵은 줄기는 어른 서너 명이 안아도 모자랄 만큼 컸어요. 가지는 하늘 높이 뻗어 있었습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연두빛이 눈부셨습니다. 지우는 대문을 닫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네.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에 잎을 흔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나무는 200년을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이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는 우리 집 뿌리란다.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나무 주변을 쓸었습니다. 낙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았어요. 겨울이면 지프로 나무를 감싸주셨습니다. 여름이면 그늘 아래 평상을 놓고 앉아 계셨어요. 절대 베면 안 돼. 이 나무는 우리 가문을 지켜왔어.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나무 밑동에 손을 얹었어요. 거친 껍질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이 보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롱이 있던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 가지가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찬장을 열었어요. 그릇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금이 간 것도 있었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잔을 들고 마루로 나왔어요. 평상에 앉았습니다.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길고 짙었습니다. 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지만 쓸쓸했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서관 사서로 번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밀린 세금이 600만 원, 밀린 공과금이 200만 원. 합치면 8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도 안 됐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집을 팔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당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는 이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조경학을 전공했던 지우에게 200년 된 은행나무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폈어요.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나무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0년 된 나무나 안고 살아. 그 말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틀렸다는 걸요. 200년을 견딘 나무는 조롱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생명이었어요. 지우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나무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거대하고 든든했어요. 힘내자.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나무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푸른 나무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뿌리가 깊고 가지가 높은 나무였어요. 그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잘했다, 지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꿈이었습니다. 새벽 5시,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7년간의 습관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어요. 나무 주변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주었어요. 낙엽은 아직 없었습니다. 봄이니까요. 하지만 먼지는 쌓여 있었어요. 천천히 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어요. 팔순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지우는 빗자루를 세우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혼자 힘들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반찬 좀 갖다 줄게. 점심때 가져올게.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지우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아침을 먹었어요. 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배는 찼어요.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근 준비였어요. 도서관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9시까지 출근해야 했어요. 7시 30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지우는 반납대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반납하면 분류하고 정리했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책 냄새가 좋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우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식당으로 갔지만 지우는 남았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지우 씨, 혼자 드세요? 젊은 사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저희가 살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지우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동료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지우는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지우는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지우가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바람에 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상에 앉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어요.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지가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별들 사이로요.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쓰던 것이었습니다. 노랗게 변한 종이를 넘겼어요. 옛날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나무 그림, 정원 설계도, 식물 스케치들이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은행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줄기부터 천천히요. 굵은 선으로 윤곽을 잡았어요. 가지를 그렸습니다. 뻗어나가는 모양을요. 1시간쯤 그렸을까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무의 느낌이 담겼어요. 지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우가 스케치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이 오랜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리지 않았거든요. 민혁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엔 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어요. 나무의 뿌리를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땅속 깊이 뻗어 있을 뿌리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지우는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40대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결공방 대표 오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한옥 수리 전문 업체예요. 이 동네 집들 많이 관리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댁 한옥 상태 좀 봐드릴까 해서요. 무료 점검이에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경희는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옥을 둘러봤어요. 기둥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다 은행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무가 참 크네요. 200년 됐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희는 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았어요. 뿌리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문제요? 나무 뿌리가 한옥 기둥 쪽으로 뻗어 있어요. 기둥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럴 리가요. 2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걸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경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옥 안전 진단서였어요. 체크 항목들이 빽빽했습니다. 제대로 진단 받아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드는데요? 진단은 무료고요. 수리가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어요. 전문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나무는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경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는 게 안전해요. 뭐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희는 손을 내저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집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절대 안 돼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경희는 명함을 하나 더 놓고 갔습니다. 지우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을 봤어요.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변함없이요. 배라고. 지우가 나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200년을 견딘 나무를요. 이 집을 지켜온 나무를요. 밤이 됐습니다. 지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경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위험한 걸까요? 혹시 모를 일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은행나무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뿌리가 보이는 부분을 만져봤어요. 단단했습니다. 기둥도 확인했어요. 금이 간 곳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감사하게 받았어요. 할머니, 혹시 우리 집 나무가 위험해 보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위험? 무슨 소리야? 200년 넘게 멀쩡한 나무를. 그게 누가 뿌리가 문제라고. 헛소리야.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조금 안심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노란 종이를 넘겼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멈췄어요. 이 나무 아래엔 우리 가문의 비밀이 있다. 지우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비밀이라니요. 무슨 비밀일까요? 욕심내지 말고 지켜라.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지우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5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은행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돋아났어요. 연두빛에서 짙은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나무를 살폈어요. 새순의 개수를 세기도 하고 가지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지식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나무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잎 몇 장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잎을 만져봤습니다. 마른 느낌이었어요. 다른 잎들과 달랐습니다. 왜 이럴까?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5월에 잎이 노래지는 건 이상했어요. 가을도 아닌데요. 혹시 병일까요? 그날 저녁 지우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은행나무 병해충에 대해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정확히 맞는 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란 잎이 점점 늘어났어요. 10장, 20장, 30장.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습니다. 지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은행나무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옆집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그 나무가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잎이 자꾸 노래져요. 그래, 이상하네.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비쌀 거예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여름도 안 됐는데요. 낙엽이 마당에 쌓였어요. 지우는 매일 아침 떨어진 잎을 쓸었습니다. 손에 잎이 가득했어요. 쓸어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우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기로요. 돈이 들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전주에 식물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출장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비쌌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학교 생명과학과에 문의하면 어떨까요? 교수님들이 계실 테니까요. 지우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돌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식물학 연구실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든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은행나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은행나무요? 네. 갑자기 잎이 노래지고 떨어지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서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2주 전부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나무가 몇 년 됐죠? 200년이요. 200년? 목소리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네. 한옥마당에 있는 나무예요. 어디 사세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요. 제가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지우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메모하는 소리를 냈어요. 모레 오후에 갈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연구 차원이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조금 안심됐어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이틀 후 약속한 시간에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승용차였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한지우 씨 댁 맞나요? 네, 맞아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주대 식물학과 정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는 아니고요, 박사예요. 한수는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나무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크네요. 200년 넘었다고 들었어요. 한수는 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잎을 만져봤어요. 떨어진 낙엽을 주워 냄새를 맡았습니다. 줄기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상하네요. 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200년 된 나무가 이렇게 갑자기 병들 리가 없거든요. 한수는 가방에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작은 삽이었어요. 나무 뿌리 주변 흙을 조금 떴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토양 샘플이에요. 연구실에서 분석해 볼게요.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있을 거예요. 200년 된 나무가 그냥 병들진 않아요. 한수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한수는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어요.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잎이 또 몇 장 떨어졌어요. 조금만 버텨. 곧 나을 거야. 지우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어떡하지? 200년을 산 나무가 자기 손에서 죽는 건 끔찍한 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지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토양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제초제요? 네.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에요. 강력한 제초제죠.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초제라니요. 누가 뿌렸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뿌린 게 분명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나무를 죽이려 한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오경이가 떠올랐습니다. 나무를 베라고 했던 여자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나무 앞에 섰습니다. 잎이 또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건 아닐까요? 나무를 시작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은행나무가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잎이 많이 떨어져서요. 지우는 알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6월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나무를 살폈어요. 제초제 때문에 약해진 나무가 걱정됐습니다. 한수 박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봤어요. 깨끗한 물을 뿌리 주변에 부었습니다. 독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잎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지도 몇 개 말라가고 있었어요. 제발. 지우는 나무 앞에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늘만 쳐다봤어요.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태풍 소식이 나왔어요. 제7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지우는 불안했어요. 약해진 나무가 태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태풍이 온대요. 나무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뿌리가 단단하다면 괜찮을 텐데. 한수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제초제 때문에 뿌리도 약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를 지지대로 받쳐두는 게 좋겠어요. 지지대요? 네. 굵은 나무 기둥이나 쇠파이프로 나무를 받쳐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물점까지 뛰어갔어요. 쇠파이프 있나요? 몇 개 필요하세요? 4개요. 굵기는요? 제일 굵은 걸로요. 철물점 주인이 파이프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지우는 돈을 냈습니다. 12만 원이었어요. 아까운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파이프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마당에 파이프를 내려놨어요. 숨이 찼습니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어요. 파이프를 나무 옆에 세웠습니다. 땅에 박으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힘이 부족했어요. 1시간을 씨름했습니다. 겨우 파이프 2개를 세웠어요. 밧줄로 나무와 묶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2개도 세웠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지우는 마지막 밧줄을 묶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지우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날 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어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밖이 걱정됐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 커졌어요. 휘잉 하는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마당을 봤어요. 은행나무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지대도 함께 흔들렸어요. 밧줄이 팽팽했습니다. 안 돼. 지우는 우비를 입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앞에 섰어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밧줄 하나가 풀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밧줄을 잡았어요. 다시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어요. 밧줄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지직. 나무가 기울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안 돼. 제발.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어요. 나무를 밀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무는 계속 기울었습니다. 지지대가 휘어졌어요. 밧줄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울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지우가 나무에게 사과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무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기울지 않았어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힘을 내는 것처럼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지들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줄기는 꿋꿋했어요. 견디는 거니? 지우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버티고 있다는 걸요. 지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밧줄을 주었어요. 한 번 더 묶었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4개의 지지대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하나하나 흔들어 봤어요. 단단했습니다. 새벽까지 밖에 있었어요. 나무를 지켰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어요. 추웠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비도 약해졌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지우는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는 서 있었어요. 기울어졌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지우가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젖은 나무 껍질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생명의 온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났어요. 나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이상한 게 보였어요. 나무 뿌리 쪽이었습니다. 태풍으로 흙이 쓸려 내려갔어요. 뿌리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들여다봤습니다. 뿌리 아래 뭔가 보였어요. 돌이었습니다. 평평한 돌이었어요. 지우는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돌이 더 드러났어요. 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다듬은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돌을 만져봤어요. 매끄러웠습니다. 가장자리에 홈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뚜껑이었어요. 무언가를 덮고 있는 뚜껑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무 아래엔 우리 가문의 비밀이 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 비밀일까요? 홈에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돌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주었어요.
천천히 밀었습니다. 돌이 조금 움직였어요.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공기가 올라왔어요.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지우는 멈췄습니다.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덮어둘까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열어보기로요. 시어머니께서 남긴 비밀이 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돌을 더 밀었습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지우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었어요. 햇빛이 구멍 안으로 비쳤습니다. 뭔가 보였어요. 계단 같았습니다. 지우는 알았어요. 이건 시작이라는 걸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지우는 집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다시 구멍 앞에 섰어요.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췄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흙으로 만든 계단이었습니다. 3미터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야 하나?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숨겨두신 게 뭘까요? 한 발을 구멍 안에 넣었어요. 계단에 발이 닿았습니다. 단단했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감쌌어요. 손전등 빛만이 앞을 비쳤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내려갔어요. 바닥에 닿았습니다. 공간이 넓어졌어요. 지하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허리를 굽혀야 할 정도였습니다.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쳤어요. 벽면에 나무 선반이 보였습니다. 선반 위에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크고 작은 상자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어요. 첫 번째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어요.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국여 지승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리서였어요. 귀한 책이었습니다. 다음 상자를 열었어요. 헝겊으로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을 풀었어요. 도자기였습니다. 백자 찻잔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 표시 같았어요. 왕실 백자일지도 몰랐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다른 상자들도 열어봤습니다. 족자가 들어 있었어요. 산수화였습니다. 낙관을 봤어요. 겸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선의 그림이었어요.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다 진짜라면 얼마나 귀한 것들일까요? 구석에 목함이 놓여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어요. 지우 앞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지우야. 지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바랐던 대로구나. 이 물건들은 우리 집안이 200년 넘게 지켜온 거야. 시할머니께서, 시아버지께서, 그리고 나도 평생을 지켰지. 세상이 어려울 때도 팔지 않았어. 돈이 필요할 때도 손대지 않았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우야, 너라면 이것들을 잘 지킬 거라고 믿었어. 욕심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 물건들을 혼자 갖지 마. 세상에 내놓으렴. 박물관이든 대학이든 필요한 곳에 주렴. 우리가 지킨 건 우리 것이 아니야. 후손들 것이야. 편지가 거기서 끝났어요.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한참을요. 어머님, 알겠어요.
말씀대로 할게요.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돌판을 다시 덮었어요. 흙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수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내일 오후에 제 연구실로 오세요. 다음 날 지우는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수의 연구실은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우는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사실은요. 지우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하 공간을, 유물들을, 시어머니의 편지를요. 한수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직접 봐야겠어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요. 두 사람은 함께 한옥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돌판을 열었어요. 한수와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수는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책을 넘기고 도자기를 들여다보고 족자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한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건 국보급입니다.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네. 보존 상태도 완벽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거운 짐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 말씀대로 하세요. 기증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화재청에 연락하고 박물관에도 연락할게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문화재청 담당자를 데리고 왔어요. 담당자는 지하 공간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목록을 작성했어요.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홀가분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겠죠? 시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틀 후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200년 한옥서 조선 유물 발견, 가치 수십억 추정. 지우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밀로 했는데요. 그날 오후 낯익은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혁의 차였어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민혁이 내렸습니다. 그 옆에 서연도 함께였어요. 오랜만이네. 민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지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신문 봤어. 수십억짜리 유물이라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그거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법적으로 그래. 말도 안 돼요. 이건 시댁 유산이에요. 증거 있어? 유언장 같은 거? 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편지가 있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반 내놔. 아니면 전부 팔아서 나눠.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빠 것도 있는 건데. 지우는 손을 떨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법원에서 보자. 민혁이 돌아섰습니다.
서연도 따라갔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오경이도 찾아왔습니다. 들었어요. 유물 발견했다며?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 소문 빠르잖아요. 오경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요? 내가 한옥 수리하러 왔을 때 지하 공간 발견했거든요. 그때 당신한테 말 안 했을 뿐이지. 거짓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시 찍은 사진도 있고. 오경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흔들기만 했습니다. 30%만 주면 조용히 물러날게요. 안 돼요. 그럼 나도 소송 걸 거예요. 전 남편이랑 같이요. 오경이가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울었어요. 마당에 앉아서요. 은행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지우는 알았어요. 싸워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어떡해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혼자였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싸울지를요. 무엇을 준비할지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어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상대가 2명이에요. 전 남편과 수리업체 대표. 각각 다른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유물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지우는 시어머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읽어봤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약해요. 유언장이 아니니까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우는 공단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혼자였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어요. 지우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제초제 때문에 약해졌지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나무 앞에 섰어요.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람에 잎만 흔들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수 박사였어요. 지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 연구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지우는 한수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한수는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행나무 분석 결과예요. 지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어요. 전문 용어가 많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했어요. 정확히 223년 됐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뿌리 주변 토양도 다시 분석했어요.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죠.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수의 다음 말이 놀라웠습니다. 제초제를 뿌린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요.
시기요? 네. 토양 분석 결과 약 석 달 전에 뿌려진 것 같아요. 지우는 계산했습니다. 석 달 전이면 3월이에요. 이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이혼 전이네요. 그렇죠. 누군가 그때 나무를 죽이려 한 거예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혁이 떠올랐어요. 이혼 전에 민혁이 밤에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마당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특히 나무를 죽이려 한 사람이 유물을 노린 거라면요. 지우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있어요. 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나무가 천연 기념물 가치가 있어요. 200년 넘은 은행나무는 드물거든요. 특히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은 건요. 천연 기념물이요? 네. 신청하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무를 지킬 수 있나요? 그럼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아요. 지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신청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한수는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우도 함께 갔어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은행나무 현장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갈게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 조사단이 한옥을 방문했어요. 3명이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조사했어요. 사진을 찍고 측정을 했습니다. 훌륭한 나무네요.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사단장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소송 걸렸다며? 네, 할머니. 걱정 마. 마을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감사해요. 우리가 증인 서주마. 내가 이 집 잘 지킨 거 다 알아.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2주 후였습니다. 지우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이테 분석 결과와 토양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건 좋은 증거예요.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누군가 나무를 죽이려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이혼 전이라는 것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유물을 노리고 나무를 해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지우는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공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긴장됐어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옷이었습니다.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혁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어요. 오경이도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혁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유물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입니다. 당연히 공동재산이죠. 지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물은 시댁에서 200년간 보관해온 것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읽어봤습니다. 이건 유언장이 아니군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논쟁이 계속됐어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수 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식물학자 정한수입니다. 한수는 나이테 분석 결과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토양 분석 결과도 제출했습니다. 은행나무 뿌리에서 제초제가 검출됐습니다. 약 석 달 전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석 달 전이면 판사가 달력을 봤습니다. 이혼 전이군요. 네, 맞습니다.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제초제를 뿌렸다고 보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겠죠. 나무만 죽으면 집을 팔 수 있으니까요. 모든 시선이 민혁에게 향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재판은 계속됐어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지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으로 갔습니다. 은행나무 앞에 섰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지우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이번엔 지우의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두운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는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확대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혁이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 강민혁 씨, 이게 본인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피고에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민혁의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변론 준비를. 답변하세요. 이게 본인입니까?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입니다. 이혼 전날 밤, 왜 전 부인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건, 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초제 구매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혁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혼 일주일 전에 제초제를 구매했군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강민혁 씨, 나무에 제초제를 뿌렸습니까? 민혁은 침묵했어요. 한참을요. 답변하세요.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무만 죽으면 지우가 집을 유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집을 팔면 그걸 다시 사서 개발업자한테 넘기려고.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뒷좌석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유물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신문 보고 알았어요. 판사는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피고 오경희 씨. 오경희가 일어섰습니다. 한옥 수리 중 지하 공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네. 수리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오경희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냈습니다. 판사가 읽어봤어요. 계약서에 외부 작업만 진행이라고 명시돼 있네요. 그건 외부 작업만 하는데 어떻게 지하 공간을 발견했습니까?
오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또한 피고는 과거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영업정지 받은 전력이 있군요. 판사가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습니까? 오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오경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한수가 다가왔습니다. 잘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확실해요. 한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민혁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다가오지 못했어요. 멀리서 섰습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요? 나 정말 잘못했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그를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나무를 죽이려 한 건 정말 미안해. 그게 전부예요? 유물도 내 거 아니야. 그냥 욕심이었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떠났어. 돈 없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군요. 나 모든 걸 잃었어. 다 내 잘못이야.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그를 봤어요. 연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었어요. 후회해도 늦었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민혁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한수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우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일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왔어요. 옆집 할머니, 철물점 주인, 도서관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 강민혁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어요. 유물은 원고 한지우의 시댁에서 200년간 보관해온 것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강민혁은 이혼 전 은행나무의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벌금 300만 원에 처합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 오경희의 청구도 기각합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처합니다. 오경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물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기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이 진행 중이므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 한수가 웃고 있었어요. 뒤에서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환했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한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박사님.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지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지우를 꼭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지우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지우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나무도 기뻐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문화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우 시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은행나무 천연 기념물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우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천연 기념물이래. 이제 영원히 지켜질 거야. 지우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약속 지켰어요.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이번엔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뀐 거였어요. 지우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이 쌓였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웃었어요. 이 낙엽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한옥은 달라졌어요.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보수가 끝났습니다. 기와가 새로 올라갔어요. 마루도 다시 칠했습니다. 빛이 났어요. 대문 옆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구의 호 은행나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가등록문화재 한옥이라는 팻말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신기해했어요. 와, 진짜 크다. 200년이나 됐대요. 지우는 방문객들을 안내했습니다. 한옥의 역사를,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요.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채는 작은 전시 공간이 됐어요. 유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물은 박물관에 기증했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기증자 한지우. 작은 명패가 사진 아래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수가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통정원 교육장 사업 계획서예요. 교육장이요? 네. 여기서 아이들에게 나무와 자연을 가르치면 어떨까 해서요. 지우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우 씨는 조경학 전공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수는 웃었습니다. 지우도 웃었어요. 해볼게요. 한 달 후 은행나무 전통정원 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수업에 1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 선생님이에요. 지우가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나무에 대해 배울 거예요. 이 나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200살이요. 맞아요. 정확히는 223살이에요. 여러분 증조 할머니보다도 더 나이가 많죠?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나무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나무를 만져볼까요? 조심조심요. 아이들이 나무를 만졌습니다. 신기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나무가 따뜻해요. 그렇지? 나무도 살아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수업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낙엽이 또 쌓여 있었어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지우야,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김치찌개 끓였어. 갈게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화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를 올려다봤어요.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쳤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지우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보고 계시죠? 약속 지켰어요. 욕심내지 않고 나눴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1년 전을 떠올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요즘 자주 그림을 그렸습니다. 펼쳤어요. 은행나무 그림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아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할머니, 한수 박사, 마을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우도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지우였어요. 1시간쯤 그렸을까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좋아.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마이너스 민혁. 짧은 편지였습니다. 지우는 한참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접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어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어요. 봄이 오면 다시 새순이 돋을 거라는 걸요. 함께 버텨보자. 지우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교육장에 2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지난주보다 2배였어요. 오늘은 나무의 겨울나기에 대해 배울 거예요. 지우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겨울에 나무는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봄을 준비하고 있어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힘을 모으고 있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도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하냐고? 네. 힘들 때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좋아지는 거예요? 지우는 아이를 봤어요. 맑은 눈이었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그래. 꼭 그래.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분명 봄이 와.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무 앞에 섰어요.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지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도 견딜 수 있었어. 뿌리처럼 단단하게.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지우는 알았으니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요. 욕심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면 결국 꽃이 핀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저 행복해요. 지우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23년을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우도요. 나무처럼 뿌리 깊게 살아갈 거예요.